최근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고성군이 올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첨단 기술 도입 등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2026년 동서고속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성군은 설악권 상생발전 등을 위해 종착역인 고성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성군이 최근 방문자 수가 급증하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지역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까지 다채로운 특색으로 관광객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선 많은 이슈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에게 속초 역사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펴보는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바다는 오랜 국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인데요. 특히 백두대간과 바다, 자연 호수가 어우러진 대자연은 물론이고 안보 관광까지 다채로운 특색이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고성 관광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자연 호수와 죽도가 어우러진 송지호, 고성 8경 중 하나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호수 옆에 우뚝 선 타워에 오르면 천연 기념물인 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의 우아한 날갯짓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수를 둘러 황토길로 조성된 산속길은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뭔가 관광객들이 몰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카페 거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자연적인 거, 또 보존 잘 돼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참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고.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연호수 화진포는 100년 넘게 지켜온 소나무들이 울창한 송림을 이룹니다. 경관뿐 아니라 피톤치드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선택했던 곳 김일성 별장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안보 관광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 근접하기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고속도로도 생기고 양양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고성이 제2의 어떤 우리가 삶을 꿈꾸는 쪽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 이처럼 태초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대자연과 역사문화 콘텐츠까지 갖춘 고성 지역이 최근 국내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성을 검색한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36%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비하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성군도 관광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은 4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산과 바다,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정말 어우러지는 투자로 그것들이 잘 투자됐을 때 우리 지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또 그 중간중간에 우리 군에서 또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여기에 이색적인 수중 절벽과 원시 해변의 파도 등으로 해양 레포츠인들의 발길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에 역사와 문화까지 더한 고성이 국내 1등 관광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조특보나 강풍 등이 적게 발생하기도 했지만 산불 예방을 위한 정책과 주민 참여 등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쉴 새 없이 번집니다. 고성했던 숲은 화마의 습격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성군 도원리 산불 모습입니다. 이 불로 8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2018년에는 간성읍 등에 산불이 발생해 산림 356헥타르를 잃었습니다. 2019년에도 원암리에서 대형 산불로 2명이 목숨을 잃고
936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최근 3년 동안 고성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사라진 산림은 1,300여 헥타르. 하지만 올해는 반복되던 고성군 대형 산불의 고리가 끊겼습니다. 올해 잦은 비 등의 영향도 있지만 마을자치 지원대 운영, 비상소화전 설치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주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그 화목 보일러를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에서 전문 업체에다가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전 점검 실시함으로 해서 그 연로하신 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힘든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고성군 산불 ICT 플랫폼 구축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과 초기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최대 2km까지 불꽃과 연기를 감시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고성산 정상 등 모두 6곳에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불 발생의 악순환을 끊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고성군은 피해지 등을 중심으로 산불에 강한 화력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렇게 고성군은 많은 이슈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명준 고성군수로부터 속초 역사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가 놓이는데 여기 속초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성군에서도 속초 시민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남북 철도가 놓이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철도가 제진역까지 가지만 그것은 제진역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유라시아까지 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동력의 어떤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철도, 여기 이제 철도 라인이 생겨나면서 속초역의 기능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에서 나오는 인적, 물적 그런 모든 요소들을 소화낼 수 있는 속초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하화나 그 좁은 소야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속초와 고성의 인근 그 부분에다가 속초역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자. 그것이 곧 우리 동해, 북부, 영동 지역의 미래를 향한 100년의 어떤 계획이다. 그런 의미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질타도 있었고 여론의 어떤 향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가치, 미래를 향한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처음 기본 설계를 했을 때에서 지금까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속초까지 오면서 이제 그 공사가 끝났어요. 그때도 사실 고성에서는 고성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초에서 끝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속 중앙부처를 찾아다녔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해 평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 일조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평화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꼭 일부를 반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심층수가 있습니다. 1산업단지는 이미 다 포화 상태에 됐고 지금 제2산업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업보육센터까지 좀 그 기능을 하는 그런 단지로서 여러 가지 업체들,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그런 산업들을 좀 여기에 유치해서 우리가 지금 6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체류형 인프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어떤 좀 중요 사항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DMZ 통일전망대 쪽을 좀 강화하는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화진포에 해양 누리길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2.5km에 해당하는 150억의 큰 사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변화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맞대고 이 모든 것의 변화의 정점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한번 믿고 일을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026년 동서고속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고성군은 설악권 상생 발전 등을 위해 종착역인 속초역을 고성 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지만 기존 예정지 변경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노악동 소야벌, 동서고속철도 종착역인 속초역사 예정지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이 속초역사를 고성과 속초 경계지인 토성면 쪽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야벌 일대는 부지가 좁아 물류 수송 등의 한계가 있고 설악권 상생 발전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지하화가 된다면 아마 물류를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동해 영동 지역의 커다란 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또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예정지에서 불거지는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로 지상화에 따른 도심 단절 우려와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속초 지역에서도 이곳 소야골 일대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고속철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심 단절 해소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외곽 이전의 목소리가 교차합니다. 국가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그 면밀한 검토 하에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예정지를 최적지로 보고 있어 지역 협의 등을 떠나 역사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종 SOC 사업에서 소외를 받아온 고성군. 설악권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속초역사 이전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특집 뉴스는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고성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고성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